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집합 근무를 이제 관리단을 이제 형성해서 관리단을 어떻게 지금 잘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우선적으로 그 1년이 여러분들 집합 근무를 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관리소장도 물론 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있죠. 전문 업체를 좀 맡겨서 장기 수선 계획서를 반드시 한번 미리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왜 중요하자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소한 건물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 30년 정도는 최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건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시설물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교체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부분을 소장님도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아시지만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 얼마 안 합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서를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충당금을 어떻게 지금 조금씩 늘려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장기수정 충당 계획을 갖다가 전혀 안 하시고 집합 건물은 안 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시면 나중에 돼가지고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건물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관리비에 바로 청구를 하게 돼가지고 금액이 엄청 커진다든지 충당금을 아주 너무 작게 해가지고 나중에 수리를 못한다든지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그 아파트는 그런 부분은 기준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합 건물은 그런 게 하도 되고 안 하도 되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특히 관리단에 있는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시행사에 있는 관리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냥 분양업체들이 팔고 나면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도 누누이 제가 이게 지겹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유자분들도 관심이 없으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노후화가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관리단에 계신 분들께서는 장기 수선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좀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업체들은 그 선정하는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몇 달 지났네요. 그래서 업체 선정해서 이번에 최종 계획을 내리고 그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이렇게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 사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공익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반에서 공과 사를 잘 구별하시고 좀 시간이 남을 때 조금만 더 주변의 이웃들을 좀 보시고 자기 능력이 된다면 좀 도움을 주시고 하면 후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멋지게라고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사주팔자나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 느꼈던 부분이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과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어떤 합리적 사고를 해서 통계적인 사고 관점에서도 봐도 논리적 통계적 사고를 봐도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확률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식으로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남으실 때 짬짬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단에 계신 분들은 그러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건물 관리, 미래의 건물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갑질을 절대 하지 마시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잘 해주시고 한 인간 대 인간위로 받아들이시고, 다만 직원분들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뭐 우리 대충 넘어가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가 소장이라고 아니면 내가 뭐 팀장이라고 뭐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관련된 자기 직분에 맞는 관련된 일을 해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노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직장인뿐만 아니고 우리 관리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계신데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역사에 막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정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부분, 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만 막 따지삼고 실사구시가 전혀 없는, 전체를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소위 말 그런 정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경고를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소장이든 직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래야 건물 관리 보존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우리 마린파크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상당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제2기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따뜻하시고 다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협의를 하고 민주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희도 제 1기 때가 있기 전에, 1기가 있기 전에 시행사 관리업체에 있는 그런 걸 퇴출시키고 1기가 왔을 때 정치적으로 막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생기고 그러면서도
또 저는 늘 바라봤던 거는 진실이 무엇인가. 권력이나 명예라든지 돈에 이런 데에 묻어가고 진실을 은폐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입점주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길만 바라보시고 가시면 다 알아주십니다. 그냥. 네, 다 알아주십니다. 그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항상 보면 세상은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어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일주일에 꼭 한 3-4건 정도는 연락을 오십니다. 연락 오시는데 아직까지도 앉아 뭐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죠. 시행사 측이나 관리업체 쪽에서 뭐 우리가 과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총회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부터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협의해도 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계속 하더라도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 돈이 한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예, 그랬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받아냈죠. 받아냈긴 했는데 우리 관리자 전체에서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떤 제가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그 40대 한 후반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는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공부를 할 때, 수학이나 이 과학 공부를 할 때, 좀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내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알려주신 분은 저희 스승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부동산이든 어떤 주식시장이든 또 다른 교육이든 어느 곳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진정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곳과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러지 않을 곳이 있겠죠.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십시오. 저는 그때 제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그 보조를 좀 해달라고 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간이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은 부분이 있고 물론 살아가기 빠듯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고 정말 내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것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보십시오. 맞을 거거든요. 전체가 잘 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만 잘 살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총대를 매셨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올바른 길을 위해서 가실 때는 뭐 의견은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잘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대를 매신 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는 바꾸셔야 되고, 유연하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법적으로라든지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문제 생길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입점주 분들한테 막심한 피해를 주는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쪽 있죠. 생사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회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상가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10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상가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주변에서. 정말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되게 나아가시면 분명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을 여러분들 또 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업은 업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또 해야 되고 이럴 때 보면 잠을 예전에는 한 8시간 자는 거 4시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요. 여러분들 상가는 잘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모처럼 이제 12월 말인데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저희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신 분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최대한 편리하게 그러면서 관리비도 절약되면서 이렇게 할까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다 그렇게 행복하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네요. 하여튼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장기수선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충당금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